자, 그럼 지금부터 일부 순서인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과 방향이란 주제로 세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요,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구축이 되면서 지역 완결적 의료여건 조성과 관련한 내용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발표 주제는 권역지역간 심뇌혈관 질환센터 연계책에 대해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본부 고광필 교수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권역 지역 간 필수 중증 의료 연계체계인데요. 특히 이제 권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하고 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 어찌 보면 저희 경기도 지역에서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이천 의료원 간에 어쩌면 감히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모델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뇌혈관 질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권역과 지역 간의 이러한 연계 체계에 대한 필요성과 그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어떤 연계 체계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입원 사망비나 응급 사망비, 뇌혈관 질환 사망비를 보시게 되면은 서울 지역은 이제 1보다 수치가 낮습니다. 1보다 수치가 낮다는 거는 이 정도 사망한 1년에 이 정도 사망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적게 사망하는 경우고요. 예상치보다 1보다 큰 경우는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사망자가 이제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사망비가 높은 지역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300병상 미만의 이제 중소병원 이용 비율이 높은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사망비가 낮은 지역은 이제 500병상 규모의 어떤 지역 응급의료센터나 어떤 지역 내에 어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 종합병원 이용 비율이 높은 지역이 이제 사망비가 낮은 지역,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지역 내 어떤 인력이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비되어 있느냐가 어찌 보면 그 지역의 사망률을 좀 좌우하는 그런 주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사망비가 높은 지역, 결국은 좀 의료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망비를 낮출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이제 해오고 있고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권역과 지역 간의 어떤 연계 체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좀 지원을 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사망비를 낮추는 그러한 연계 체계를 만드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전달 체계도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권역 네트워크, 지역 네트워크, 그다음에 더 하위로 이제 기초 네트워크가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전달 체계를 이루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도 이천 지역을 한번 보면은요, 경기도 심뇌혈관 질환 의료 이용입니다. 이게 아마 2019년 데이터 같은데요. 응급 의료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때 이제 지역을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이천 지역 내에서 해결을 못하고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데이터, 지역 유출률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경기도 내에서는 이제 파주, 이천권은 이제 이천하고 이제 여주 지역을 포함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주, 이천, 포천 지역이 좀 유출률이 많은 지역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60분 이내에 의료 이용, 입원 의료가 필요할 때 60분 이내에 의료 이용률이 가능한지를 봤을 때도 이천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표상으로는 그렇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지도상 그림을 그려봐도 아마 이천 지역이 좀 열악한 지역이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전국에 있는 뇌졸중 센터 지역, 이제 빨간 게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록 파란색이 이제 중소, 그보다는 이제 조금 작지만 그래도 뇌졸중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역을 이제 점으로 찍은 건데, 보시게 되면 이제 같은 경기도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곽 지역, 경기도 외곽 지역이 허벌판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으로 봐서도 이천 지역이
보여지고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치약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쓰이는데요. 뭐 의료 수요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의료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강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도 보시게 되면 이제 색깔이 진할수록 이제 좀 취약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아까 뇌졸중 센터가 없는 지역들하고 이제 똑같이 이런 외곽 지역이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 취약 지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이천 지역, 그다음에 양평, 가평, 여주 이런 쪽이 이제 취약 지역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취약 지역이 존재하면은 결국은 뭐 그 지역에 뭐 큰 병상, 500병상 이상의 아주 큰 병원을 취약 지역마다 다 지을 것이냐? 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하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권역 지역 심내혈관 센터를 운영을 해서 최소한의 이러한 격차를 좀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심내혈관 질환의 급성기 치료 성적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정 진료를 위한 응급 및 전문 치료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의료 시설이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역 간 건강 격차가 심화되어 있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권역과 지역 간의 어떤 심내혈관 센터 운영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는 권역 심내혈관 센터들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지역 심내혈관 센터를 시범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 심내혈관 센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집중 치료 기반을 구축하고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지역 사회 병원 간의 진료 연계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심내혈관 질환 발생 시 적정 시간 내에 전문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한 이제 퇴원 후에도 지역 내 재활병원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 그다음에 이제 병원 후 단계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지역 사회 네트워크가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당시 이제 이천 지역의 뇌졸중 의심되는 환자, 그러니까 소방 구급대가 이제 뇌졸중 의심 환자를 구급대에 태웠을 때, 구급차에 태웠을 때 이제 어디로 이송하는지를 봤었는데요. 뭐 이천 지역에는 2019년까지 이제 TPA가 가능한 병원도 없었고 뇌졸중 전문 치료실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병원으로 이송이 됐었고요. 그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이 이러한 시술이 이제 불가능한 병원으로도 많이 이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급성기 뇌졸중 병원 전 단계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컨설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구급대에 타게 되면은 뇌졸중 의심이 되면은 분당 서울대병원 전문의한테 24시간 한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환자 상태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환자가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서 권역 응급의료센터나 권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로 이송이 될 거고요. 경증일 경우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나 지역 심내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사업 진행 과정은 뭐 2019년부터 뭐 MOE부터 시작해서 서버 구축까지 쭉 진행이 됐었고요. 이러한 뇌졸중 병원 전 단계 관리 체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요소가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지역 병원과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트리아지 센터가 있어야 되고요. 이 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또 구급대원의 이제 역량입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의 전문성, 그다음에 역량을 강화하는 향상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프로토콜을 계속 수집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병원 네트워크는 이천의료원, 그다음에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이제 광주 참좋은병원이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세 병원 간의 어떤 의료 인프라를 같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토콜을 유지하고 있고 트리아지 센터에서 환자의 트리아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프로토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이천병원 혹은 광주 참좋은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심 환자 발생 시에 이제 24시간으로 직접 구급대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전문의간에 한 라인이 연결돼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CT 결과나 진단명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라인 케이스를 피드백을 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피드백 컨퍼런스를 통해서 구급대원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주기적으로 저희가 신규 교육, 신규 구급대원분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계속 재교육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상의 기량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번은 대면으로 했었고요, 한 번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올해 병원 이송 실적 건수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기준으로 121건이 한 라인 통해서 병원 이송이 됐었고요. 네, 평균 월 평균 한 11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초반에는 지금 그 2,000 의료원 이송이 되다가 후반에 없었던 이유는 감염병 전문 전담병원으로 운영이 되면서 지금 제약이 좀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좀 다시 풀리면 좀 역할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었던 거는 결국은 2,000 의료원 자체의 어떤 역량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2019년에 이제 2,000 의료원이 새로 이제 증축 하면서 TPA가 가능한 뇌졸중 센터를 개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뇌졸중 전문 치료실 운영이 지금은 이제 운영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경과 전문 인력이 확충이 되고 이러한 어떤 주변 환경이 되면서 저희와 그다음에 소방대하고의 어떤 연결 네트워크가 이제 원활하게 됐었고요. 실제로 이제 지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 시범 사업을 2019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설 운영 적합성 자문, 인력 파견 교육, 의사 인력 파견, 그다음에 패스트 트랙, 그다음에 공동 운영위원회 운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천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 의료원, 그다음에 성남 의료원까지 해서 저희가 의료진을 파견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시게 되면 2,000 의료원이 지금 현재 5분 의료 인력이 지금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내과 한 분, 순환기내과 한 분, 신경과 한 분, 재활의학과 한 분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단순히 파견 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파견 나가시는 분들과 분당 서울대병원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환자의 치료가 최상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병원의 그 의료 인력, 전문 인력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필요한 부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오셔가지고 짧게는 며칠 혹은 길게는 4주까지 진행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뇌혈류 초음파나 뇌졸중 환자 간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을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병원 간 네트워크인데요. 이제 협력병원 의사 한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한라인 활용 시에 이제 환자 병원 도착하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이제 단축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2021년 상담 건수가 이제 164건, 월 평균 이제 15건입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2,000 의료원하고 사실은 네트워크가 한 라인이 잘 구축이 돼서 활발히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이 되면서 실적이 지금 심내 쪽으로는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천병원 뇌졸중 환자 패스트 트랙도 매월 증가하는 양상이었다가 이제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0 의료원하고 이제 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중증 환자 의료복지 연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경기도 의료원에서 상당 부분 이제 담당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일주 중증 질환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의뢰가 되면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제 중증 환자 의료복지 연계 사업이 있어서 환자 한 분당 7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60분의 이제 의뢰가 들어왔었고요. 실제 의뢰 건수 중에 2000적이 이제 36건으로 제일 많으셨고, 이 36건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심내혈관 질환 쪽, 그러니까 뭐 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환자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이런 네트워크가 유지되기 위해서 계속 간담회라든지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내대표 협의체라든지 다양한 모임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네,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이제 병원 후 단계는 이제 퇴원 환자 케어 플랜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인데요. 네, 분당 서울대하고 이천의료원 간의 이제 퇴원 환자 연계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소방 한 라인이나 의사들 간의 한 라인에 비해서는 아직 퇴원 환자 연계는 조금 아직은 실적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에는 아직 연계가 된 환자가 사실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좀 더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지역의 어떤 심혈관 질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뭐 8개 이런 도메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병원 전 단계 한 라인, 급성기 치료 의료진 간의 네트워크, 뭐 재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천 지역 심혈관 질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이천의료원과 저희가 같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걸로 다 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한 것보다 앞으로 사실을 해야 될 게 더 많이 있고요. 뭐 운영상의 이제 제한점, 극복해야 될 제한점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 의료기관의 이제 야간 인력, 아무래도 이천병원 저희가 이제 의료 인력을 파견을 해드리긴 했지만 그게 충분치도 않고요. 그다음에 이천의료원 내에서도 아직은 의료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야간 인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 간의 이송 체계.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이제 왔을 때는 119에서 이제 담당을 해주시지만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문제는 이제 구급대가 아니라 이제 민간을 이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연락 체계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은 숙제로 남아 있고요. 협력 분야도 이제 좀 더 확대를 해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장 재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재활 쪽에 좀 더 저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협력 체계를 만들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을 하는데 실적은 뭐 몇 건, 몇 케이스 이렇게 했고 몇 분을 이렇게 했었다 이런 게 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개인 단위 혹은 지역 단위, 사회 단위에서의 어떤 효과 평가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요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분석을 하려고 봤더니 워낙 케이스가 적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너무 없어서 사실은 지금 효과 평가를 지금 당장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효과 평가를 추후에 계속 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아마 개선 방안이 그 지표 안에서 또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사실 분당 서울대하고 이천의료원 간에 만들었는데 이런 협력 모델을 좀 지역 사회에 지금 전체 경기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국한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력 모델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병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인력과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고 그거를 이 모델 확장에 반영할 수 있느냐가 아마 큰 숙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후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이천의료원과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첫 번째 발표라서 많이 떨렸을 것 같은데요. 너무 멋지게 시작해 주신 고광필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지역 책임 의료기관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이문영 병원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천병원장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 자체가 앞에 말씀하신 고 교수님 내용하고 많이 중접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특성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천 진료권에 이천시와 여주시를 포함하고 있고 인구는 한 33만 정도고 고령화 비율이 경기도 내에서는 높은 편입니다. 진료권이 소진료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 취약 지역이고 또 이로 인해서 의료의 격차가 심한 편입니다. 특히 필수 의료 부분에서 뇌심혈관 센터 질환 경우에 의료의 접근성이 아마 전국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병원서 심내혈관 센터를 구축에 된 경과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으로 분당 서울대학병원하고 이천병원이 뇌심혈관 센터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심내혈관 센터에 근무하게 될 직원들의 일단 교육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18년도에. 그 다음에 19년도에 돼서 분당 서울대학병원과 이천병원이 업무 협약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운영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우리가 교수진 파견을 받아서 순환기 내과 또 재활센터를 신설하게 됐고 그 다음에 뇌혈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하고 있던 진료 부분보다 확장돼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소방 한 라인에 대해서 같이 사업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환자의 전원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 분당 서울대병원과 같이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20년에 대해서 이천병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이후에도 우리가 관계 부서에 일하는 의료 인력 교육에 우선 중점을 둬왔고 해왔고 21년도에 권역과 지역의 다양한 연계 시스템 패스트트랙 등 이런 구급대원 교육 등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 진료가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 이천병원에서는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진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거의 진료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천병원이 지역 내 심혈관 센터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이제 19년도부터 필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확충을 해서 보건복지를 노력하면서 이천병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의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급성기 퇴원환자 연계, 중증 응급 이송 전원, 진료 협력, 감염 등을 하고 있고 202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필수 보건의료 분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정신과 재활이 사업이 추가되는데 이천병원에서는 재활 분야를 갖다 확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원외 협의체를 구성했고 그 각 분야에 대해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환자 응급 의송에 소방 한 라인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해서 의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골든타임 이내에서 그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고 또 소방 한 라인을 통해 가지고 분당 서울대학병원과 이천병원의 역할 분담 이런 데 중점을 둬서 이 사업을
그걸 시작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 필수 사업 중에 하나인 이제 감염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함께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만들고 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관리자 같이 하이리스크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행했고, 또 이천 여주에 있는 요양기관을 중점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함으로써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증 환자의 환자 의료복지 연계 시스템은 저희 병원이 이제 진료가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 진료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중증 환자 내원비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 내원한 환자 이외에도 지역과 연계해서 사업자를 발굴해서 분당서울대에 진료 연계를 받아서 진료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한 35케이스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천병원이 지역 주민들한테 원활하고 이렇게 높은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권역 책임 의료기관 분당서울대학병원하고 또 지역 책임 의료기관 이천병원이 중심축이 돼가지고 보건소, 소방서, 요양기관, 기타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과 지속적인 연계를 하고 협력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천병원은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변화하고 발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체계 의료기관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이문현 병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세션 1부를 마치겠습니다.